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리비전 3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릴 텐데요.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많이 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바인딩 차원에서 한번 이제 그 기존 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리비전 3가 이제 나오게 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RF 오하나 시리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주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하나 822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오하나 422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IC는 하드웨어 구조는 100% 동일하고요. 뭐 이게 BLE냐 아니면 엔트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건데 일단 동일한 오하나 이제 시리즈 중에서 이제 그 초저전력으로 이제 타겟팅돼서 이제 나온 칩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스택이나 뭐 이런 것들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 각각 그 역할에 따라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냐 아니면 2.4기가 이제 프로토콜이냐 혹은 엔트냐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다 2.4기가 기반에서 동작을 하게 되었고요. CPU는 코어텍스 M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조가 100% 동일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엔트로 구현했다가 BLE로 구현한다든가 할 때는 100% 이제 핀 컴패터블 하기 때문에 이제 교환하기도 쉽고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하나 시리즈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하나 822도 있고 422도 있는데요. 822는 2.4기가 혹은 BLE 솔루션이고요. 오하나 422는 엔트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메모리는 256K, 128K 플래시 2가지 들어있고요. 램은 각각 16K가 되겠습니다. 오하나 422는 아무래도 그 엔트 프로토콜이 들어가기 때문에 256K 플래시가 16K 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스택은 BLE랑 2.4기가 두 가지를 멀티 프로토콜로 지원을 하고요. 422 같은 경우는 엔트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추가 기능이 좀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날로그 디지털 I/O는 SPI 2개, I2C, TWI, UART 다 지원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요즘에 뭐 많이 이슈화되는 IoT 기반에 개발하기에는 충분히 뭐 여유가 있는 그런 이제 피처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는 GPI가 32개인데 각각 6x6짜리도 있고 3x3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웨어러블이나 이런 크기에 민감한 그런 것들은 3x3 CSP 패키지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것들은 6x6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리비전 3는 뭐가 다른 거냐,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라디오랑 CPU가 100% 컨커런트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CPU랑 라디오가 100%까지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약간의 좀 버틀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문제가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CPU로 어떤 연산을 하는 순간에도 라디오는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 이피션시 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됐습니다. 또 하나 큰 장점은 DC-DC 컨버터가 훨씬 더 개선이 돼서 CPU 차원에서 30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더 세이브가 됐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좀 이슈가 됐죠. 무선 충전 기술 중에서 A4WP라는 충전 기술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를 충전할 때 딱 충전하려고 딱 올려놓은 순간부터 충전 뭐 자기 그 패킷을 보내는 시간까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그 스펙에 따르면은 딱 올리는 순간부터 패킷을 처음 보낼 때까지 시간이 한 50ms 혹은 뭐 그 이하 이래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POR, 파워 온 리셋 타임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끔 좀 더 맞춰졌다라는 거고요. 뭐 자잘한 마이너 버그 픽스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리비전 2랑 100% 이제 핀 컴패터블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구조도 동일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리비전 2로 했다가 리비전 3 할 때도 그대로 리유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큰 장점은 이제 램 사이즈가 훨씬 더 늘어났고요. 또 플래시 타입도 좀 더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워킹 샘플로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마이그레이션은 뭐 내년 초부터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왜 리비전 3를 출시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많이 저희 솔루션이 글로벌로 쓰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충분히 세밀하게 포커싱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카스터머로부터 뭐 니즈나 그런 것들 많이 듣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 그런 것들을 쭉 보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NRF 5 시리즈는 말씀드린 대로 엔트랑 BLE 솔루션이 있는데요.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은 이런 거였죠. 무선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핏빗 같은 가장 1차원적인 뭐 액티비티 트래커,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뭐 만복의 시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폰에 올리고 뭐 아이클라우드 가든 이런 것들, 혹은 요즘 뭐 대세인 비콘 솔루션 이런 것들은 BLE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메모리 사이즈도 굳이 필요하지 않고 뭐 최소한의 뭐 기능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다양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근육의 움직임까지 다 센싱 해가지고 알고리즘 계산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모션 디텍션 이런 기능, 그리고 A4WP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패드 위에 그러니까 저희 칩 하나가 8개 멀티 링크를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BLE랑 엔트랑 동시에 돌아가는 문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뭐 디스플레이도 뭐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제스처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알고리즘들이 좀 더 많은 연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메모리가 결국 필요하게 됐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이런 작은 것들을 하기에 현재 메모리까지는 더 필요 없이 좀 더 낮게 낮춰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래서 리비전 3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IoT든 뭐든 뭐 BLE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목적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칩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거고요. 결국은 그게 다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나온 제품군들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뭐 QFN 타입 같은 경우는 256K에 128K에 16K 램만 있었죠. 그리고 CSP 같은 경우는 256K에 16K 램만 있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있고요. 이만큼 더 추가로도 제공을 하게 됐죠. QFN 타입 같은 경우는 256에 32K 램까지 지원을 하게 됐고요. CSP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CSP도 128K 플래시도 지원하게 됐죠.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뭐 비콘 같은 거 가장 최소 사이즈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죠. QFN보다는 CSP가 많을 거고 256K 플래시로 했는데 이제는 비콘은 그렇게 이만큼 많은 연산이 필요 없거든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바로 옮겨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의 니즈에 최적화된 뭐 그런 다양한 뭐 메모리 뭐 제품군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아까 보셨듯이 그 퍼포먼스가 좀 더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나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개발 환경도 좀 더 바뀌게 됐겠죠. 아무래도 메모리가 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5142 같은 경우는 여기서 42이 있지만은 기존의 엔트뿐만 아니라 엔트랑 BLE가 동시에 도는 구조가 또 됐고요. 그리고 422에서는 822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툴도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조금 이따 유준재 차장이 설명해드릴 NRF 51DK라는 게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NRF 11822DK, 11822, 뭐 422DK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모든 메모리랑 이런 각각의 다른 제품군을 통합하는 이러한 DVKC 출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제 유준재 차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거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출시한 NRF 51DK하고 51 동글인데요. 네, 이번에 나온 제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51DK에 대한 피처, 그 다음에 이 새로 나온 DK가 이제 아두이노 실드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USB 타입의 동글, 동글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툴체인들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피처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DK입니다. 자세히 좀 보실 수 있으시긴 모르겠지만 사이즈는 기존에 있는 EK보다는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이게 EK가 아니고 저희가 DK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대부분의 장점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K와 같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그 디벨롭먼트 킷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나온 DK는 엔트하고 2.4기가 가젤 프로토콜, 기존의 오하나 822에 있는 그 프로토콜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엔트까지 다 추가가 된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칩이 오하나 422 리비전 3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킷 자체는 32K의 램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토콜 자체는 3개, 가젤, 엔트, BLE를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는 이 핀들이 아두이노 실드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핀들이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 제품이 아두이노 그 LCD를 붙여서 지금 만든 제품입니다. 네, 아두이노 실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한 개의 솔루션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DK하고 EK를 합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엠베드 플랫폼을 같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엠베드까지 쓰기 위해서는 총 3개 또는 2개의 그 킷이 필요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킷 하나만 구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 개발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핀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총 4개의 버튼, 그리고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4개의 LED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K에서는 버튼 2개, LED 2개여서 뭐 에러나 좀 사용자들이 좀 사용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들 좀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한 화면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엠베드라는 마크가 들어있고 새거 마크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박아놓은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DK를 쓰기 위해서는 J-Link 라이트라는 그 플래시 툴을 따로 썼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 보드 하나에다가 다 합쳐놓은 합쳐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넣은 상태고, 요게 저희 칩입니다. 저희 칩이고 총 4개의 버튼, 4개의 LED, 그리고 디버그 포트가 지금 현재 보실 때는 2개인데요. 한 개는 J-Link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다른 하나는 아웃으로 나와서 여기 위에 이제 아두이노 실드가 올라갈 텐데 이제 올라간 그 코드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J-Link 하나만 꽂으면 올라가는 실드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에 따라 디버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두이노 그 실드를 지원하기 위한 핀 맵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저희 쪽 기존의 EK, DK에서 사용을 했던 32개의 GPI는 다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아두이노 실드를 올려서 만들게 된 거죠.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고객들의 굉장한 니즈가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핀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 사용을 하려면 일일이 와이어를 다 날려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두이노 실드를 수천 가지의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음 테이블 하나로 이제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한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던 프로토콜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으면서 리비전 3의 32K 바이트하고 256K 바이트의 플래시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오하나 822, 422를 구분을 하고 있던 거를 오하나 422 이 DK 하나만으로도 다 커버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두이노 실드를 지원을 하고 저희가 그 툴체인 같은 경우는 뭐 다 기존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었겠지만 이게 조금 더 다양하게 그 SDK 내에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RM에서 이제 오픈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엠베드라는 플랫폼을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로 합치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예, 그쪽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좀 더 쉽게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 K에 기존에는 SDK를 하나하나 이제 다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바꿀 예정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뭐 K이나 뭐 다른 그 툴체인에서 한 개 한 개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그 엔트 BLE, 가젤이라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그 프로토콜들을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지금 스택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S110 같은 경우는 BLE의 페리페럴, 그 다음에 S120은 BLE의 센트럴, 그리고 S130은 이 센트럴하고 페리페럴이 컨커런트하게 동작을 하도록 동시에 동작하도록 만드는 스택이고요. S110은 엔트 전용, 그 다음에 S310은 엔트 플러스 BLE.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엔트 디바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BLE로 다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네, 아두이노 실드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좀 개발 편하게 이미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 거죠. 레고처럼 한 개씩 한 개씩 끼워서 만들 수 있고 아두이노 자체가 오픈 소스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아까 뭐 다양한 니즈가 있어서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진 못해요. 저희가 그 만든 저희만의 스택이 있고 저희만의 그 코드의 스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용자들이 좀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실제로 하드웨어가 플랫폼이 폼팩터가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다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네, NRF 원화 동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이즈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에 조금 더 핏한 딱 맞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요 제품이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기존의 USB 메모리의 사이즈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NRF 51 422 칩이 들어가 있고 리비전 3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2K 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56K의 플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좀 아쉽게도 이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버튼은 한 개, 지금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뒤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이 한 개가 더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RGB LED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LED를 여러 개 달 수가 없어서 대신에 이제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RGB LED를 달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사이즈의 제약 때문에 GPIO도 6개밖에 빼놓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이제 IO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똑같은 사이즈의 그 USB 동글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동글 같은 경우는 스니퍼 용도나 또는 BLE나 그 가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저희는 마스터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 밖에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은 똑같은 칩이 들어갔는데 왜 여기서는 개발을 못하느냐라는 분명히 그런 니즈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한 게 이 사이즈고요. 똑같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게 엠베드에 기본적으로 뭐 혹시 사용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엠베드 같은 경우는 플래시 폴더가 생기거든요. 꽂는 순간. 그리고 내가 만든 펌웨어를 그 플래시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라이트를 하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DK도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어떤 펌웨어를 넣느냐.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새 거가 들어있는데요. 그 칩이 들어있는데 그거에 이제 어떤 펌웨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엠베드 또는 저희가 사용하는 J-링크를 사용하는 그 플랫폼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기존에 저기에서 이제 스니퍼하고 이제 마스터 컨트롤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똑같은 기능들을 다 여기서도 새로 나온 그 동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이즈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 버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 부분이 L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USB에다 꽂으면 색깔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깜빡깜빡 하는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집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DK처럼 3개의 프로토콜을 다 올려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3개의 프로토콜은 다 동시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스택을 어떤 거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툴킷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한데 다른 게 그 기존의 DK하고 다른 점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물론 아두이노 실드는 지원을 하지 않겠죠. 그거하고 USB 타입이다 보니까 그 배터리 꽂을 공간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뭐 컴페어리즌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정리에 가까운데요. 여러 가지의 그 툴킷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툴체인들을 기존에 뭐 K를 지원을 하고 있었고 IAR도 뭐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IAR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더 많은 그 샘플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탑재를 한 상태고 GCC, 뭐 리눅스나 또는 애플의 개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ARM 엠베드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서 다 컴파일을 하고 소스를 그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무래도 저희가 그 생각을 하는 게 기존의 걸 대비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유가 GPU나 여러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테스트 툴킷들은 다 컴패터블하게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툴체인들인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New DK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NRF 5하나 DK 같은 경우는 그 SDK 버전이 좀 다릅니다. 7.0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기존의 6.0 버전이나 6.0대 버전을 사용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LED의 그 GPIO가 좀 바뀌고, 그 다음에 버튼의 GPIO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지만 동작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6버전 때는 동작은 하지만 좀 코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디버그 포트가 2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디버그 인, 디버그 아웃. 그러니까 2가지의 그 ARM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 실드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ARM에서 그 표준으로 만들어놓은 그 디버그 포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엠베드용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련 툴들을 뭐 다르지 않게 기존에 개발하시던 분은 그냥 이걸 사서 꽂아서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 네, 엠베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엠베드 같은 경우는 안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사실은 웹사이트인데 왜 이것들을 만들었느냐? 사용자들이 개인 컴퓨터에다가 그 컴파일러를 다 깔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환경은 클라우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발 자체를 웹사이트에서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코드 자체도 그 오픈 소스 코드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오픈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가 개발하는 거는 오픈이 안 되겠죠. 일단 자기가 런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오픈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자기가 코딩을 웹사이트에서 하고 버튼을 딱 누르면 웹사이트에서 컴파일이 돼서 실제로 펌웨어만 저한테 딱 다운로드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돼요. 근데 이렇게 다운로드하면 또 다시 플래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제이링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엠베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래시 드라이버 하나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된 펌웨어를 플래시 드라이버에다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플래시를 하고 리부팅을 해서 자기 펌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픈 소스 코드, 오픈 소프트웨어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많은 샘플 코드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개발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그 만든 이 제품 하나로 기존의 DK, EK, USB의 모든 스니퍼 동작도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그 기능들을 다 하나로 합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개발자들이 개발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실드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그 피처 자체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램 사이즈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32K로 밀린 그 제품을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그 NRF1 DK하고 그다음에 USB 동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